자, 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본 수업 때는 지문과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를 충분히 얘기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험 봐야 하고 시험 분석해야 되고 숙제 분석해야 되고 새로운 이론 원리들 내용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화법작문,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를 읽는 연습들을 해왔어. 그래서 앞에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이라면 우리 카페에 가서 그 영상들은 꼭 봐야 되고 오늘은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독서를 할 거예요. 독서를 마지막에 한 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연습들을 좀 하고 이걸 공부하자는 취지예요. 자, 두 번째 쪽 봅시다. 독서 영역의 특징과 공부 방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수능 국어 영역에 구성했는데 옆에 하나 적어볼까? 이건 3학년 시험이에요. 3학년 시험이 이런 구조로 변했어. 그래서 3학년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과 달리 처음 앞부분에 이렇게 문학하고 독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잘못된데 여기 고쳐볼까? 화작 또는 언매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선택이야. 그래서 화법 1, 2학년 시험은 요 필기해 볼까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맨 앞에 화작문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보충해 보자면 여기에서 화법작문이 합쳐서 10문제, 문법이 5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문항 얘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학은 장르는 5개인데 지문수는 4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내용은 시 2개, 가나 이렇게 갈래복합 2종류 이상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묶인다든지 이론복합 앞에 이론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봤었지 이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단일 지문이 나오든지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시간은 20에서 25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독서 지문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제 복합 지문이 하나 나와요. 이 복합 지문은 작년에는 절대적으로 철학이었어. 작년에는 철학이었어. 근데 올해는 법, 경제 이렇게 다른 것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가 이렇게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져 왔어 국어는. 그런데 올해 너무 어려웠죠. 완전히 불수능이었지.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고난도 두 번째 게 참고로 얘가 중난도로 이 고난도 문제가 중난도 문제로 난이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올해 대선 후보인 중에 한 명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능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는 항상 삭제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상태, 점검하겠다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독서 공부, 독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야. 자, 독서라는 영역은 역시 읽기 시험이에요. 독서도 읽기 시험이라는 것은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봤죠? 그러므로 독서력, 독서 실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 지문을 분석하는 실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 둘 다를 다 연습해오고 있죠. 실력이 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지문을 분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르를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썼는데 다시 파란색으로 필기해 볼게요. 장르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장르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독해한다는 뜻이야. 장르별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문제 유형별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기출 문제 유형으로 독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말을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모든 걸 그렇게 한다는 게 보다 아니라 어려운 선지로 나올 수 있는 해당되는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별표 칠 수 있어야 돼. 그죠? 우리 문화센터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유형별 해결 전략. 유형별 해결 전략이라는 것은 실제 유형을 알아야 되겠고 그 유형별로 해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수업은 갑자기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논문을 쓰고 그동안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가르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 그러면 해봅시다. 먼저 지문의 구조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오늘은 구조를 공부하는 날이야. 문제 유형은 본 수업 시간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수업 시간 때 할 거예요. 이제 문제를 해가면서. 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먼저 독서 지문은 논설문이야.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논설문과 설명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설명문 자체는 없다고 생각해요. 글의 성격상 설명적인 문장이나 혹은 단락이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모든 글은 사실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독서라는 영역이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비문학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바뀌었거든? 근데 이 비문학은 이름이 아니야. 이름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철수요. 이 친구는요? 비철수요. 이게 얼마나 슬프냐. 이름이 아니잖아. 그지? 비문학이라는 말은 뭐야? 문학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명칭이 아직도 국어교육계에서 오랜 숙제예요. 지금도 이름을 못 짓고 있었는데 독서라고 부르는데 이 독서가 사실 이상한 얘기잖아. 근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다 논설문이다. 이게 왜 중요해?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현대시 하나, 고전시 하나, 문학 하는 장르인데 독서는 세 지문이 나오지. 왜 그래?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결국 뭐야? 수많은 종류의 논설문을 읽고 내가 논설문을 쓰는 일이야.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 장르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읽는 연습을 할 텐데. 자, 독서 지문은 논설문이다. 그래서 논설문 읽기라는 것은 여기에 표시해 보세요. 나열된 정보를 구조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구조라는 것은 뭐다? 결국은 트리 구조다. 트리 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트리 구조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폴더링이라고 한다. 컴퓨터 용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안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저장 장치에 컴퓨터의 저장 장치를 보면 문서라는 폴더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문서라는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밑에 누구도 파일들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 그치? 모든 파일을 한 문서 폴더 밑에 쭉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지 이건. 그치? 너희들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 트리 구조라고 해. 트리. 그리고 이렇게 트리를 만드는 것을 폴더링이라고 해요. 폴더를 만든다는 뜻이지. 이렇게 구조화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 시키지 않아도. 더 신기한 건 이렇게 폴더링을 해서 파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외워본 적이 있는 사람. 적으면서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리 파일이 많아도 대강 어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수 있어. 그지? 우리의 뇌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다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나눠?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나눠. 그 안에 학년 나누고 반 나누고 계열 나누고 이렇게 계속 나눠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오랜 제자가 찾아오고 너 몇 년도에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흐름을 타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용만 막 하면 내용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거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폴더링이 되게 중요한 제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수업을 통해서 증명되어 왔고. 자, 그러면 보자. 그런데 독서 지문은 이미 기본적인 폴더링이 되어 있어. 이 기본적인 폴더링을 뭐라고 한다? 형식 단락이라고 한다. 이 형식 단락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들여쓰기 한 문단. 문단이라는 것도 단락이에요. 그래, 단락.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형식 단락으로 나눠지잖아. 형식 단락은 이게 의미는 뭐야? 누가나 이렇게 쓴 거야.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쓴 거죠. 글을 쓴 사람은 왜 형식 단락을 나눴어?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그 단위가 뭔데 도대체? 그건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형식 단락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고 그걸 여기 표시해보세요. 네모 단락화제라고 합니다. 단락화제. 그래서 독서 읽기의 기본은 뭐야? 단락화제에 이름을 지는 일이야. 자, 그러면
논설문의 기본적인 형식 단락은 보통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가나, 다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나, 다라마 폴더가 1, 2, 3, 4, 5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내용 구조, 이거 중요합니다. 내용 구조.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서론, 다시 써볼게. 이 논설문의 내용 구조는 서론, 본론 1, 2, 3, 4,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써볼까요? 내용 구조는 먼저 서론, 본론 1, 2, 3 더하기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 구조에 따라 읽어야 되는 거죠. 그치? 서론, 본론, 결론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그래서 똑같은 문장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 예를 들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본론이야. 모두 음악을 듣는다. 그럼 중심 문장이야. 그런데 서론의 첫 번째 문장이 사람들은 누구나 음악을 듣는다. 이거 뭐야?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글을 잘 쓰는 것과 대화를 잘하는 것 다 중요해. 대화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줄게. 국어에 있어서. 수능 국어, 내신 국어의 관점에서. 이런 거지. 초기에 여학생들이 진입할 때 남학생보다 좀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도 이런 건데, 이런 거야. 남학생들 놓고서, 야, 선생님 지난 주말에 명동 갔다 왔다? 그럼 많은 남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 저도요. 이렇게. 근데 얘기 끝났어. 그치? 근데, 봐. 대화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 나 선생님 지난 주말에 명동 갔다 왔다? 아, 명동 간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치? 그 중에 무슨 얘기일까? 명동 가서 뭐 하셨어요? 이거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도입한 화제는 명동인데 중심 화제는 뭐니? 라고 묻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티키타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흐름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친구들하고 할 때 대화에 쭉 빠져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흐름을. 그죠? 마치 그 흐름을 알지 않고 내용만 찾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컴퓨터의 파일들을 문서 파일 밑에 파일들을 쭉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럴 때 모두 할 수 있는 거야. 너 너무 흥분하고 있어. 너 너무 네 생각만 얘기하고 있어. 좀 한쪽 측면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막 힘들어서 힘든 점을 막 얘기해. 그럴 때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지금은 힘들지만 생각해봐. 너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 말은 뭐야? 너는 이 일의 단점만을 얘기할 수 하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얘기지. 장점도 있잖아. 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단락 내에서도 흐름에 따라 중심이나 달리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흐름에 밑줄 쳐보세요. 흐름. 그리고 이렇게 와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니? 문맥이라고도 하지. 그지? 선생님들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 하나 하지 말고 흐름을 알아야 돼. 문맥을 알아야 돼. 문맥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이 글의 주제를 찾아봐라.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주제를 어떻게 찾는 거냐고.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맥이란 이게 중심 화제를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중심 화제에 대한 의미예요. 그만큼 수능 독서에서는 이 중심 화제라는 개념이 압도적으로 중요해. 우리가 그래서 이 연습을 화법과 작문에서 늘 한 거야. 그지? 동그라미 쳐라, 네모 쳐라 이렇게 한 것들이. 그죠?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실제 해볼 거야. 이제 서론 공부를 해봅시다. 그지? 원래 인강이라면 배경 음악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따란 따란 딴딴 서론 읽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건데 서론입니다. 서론. 자, 첫 번째 폴더의 형식적인 이름은 서론입니다. 옆에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구조를 쓴다면 하나의 글 이렇게 해놓고서 첫 번째 폴더가 서론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폴더는 책의 머릿말과 같은 구조. 자, 여기가 중요해. 이제부터. 자, 여러분 빨간색을 꺼내보세요. 그래서 해봅시다. 자, 글을 읽다가 도입 화제가 나오면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도입 화제가 나오면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일치하지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도입 화제구나. 그리고 뭘 기다려야 돼? 중심 화제를 기다릴 줄 알아야겠지. 그리고 중심 화제가 나오면 네모 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S1 써보세요. 센텐스 1, 센텐스 2 이렇게.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가 건축학과, 나 대학 때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건축학과 수업도 막 듣고 그랬는데, 여기가 건축학과 강의실이라고 생각해보자. 일반인들은 이거 보면, 나무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소재가 플라스틱인데 나무 색깔 닮았네.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건축학과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이 소재는 지금 습기를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지역은 습기가 많나 봐요.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재료의 의미들을, 그치? 그러면 논설문, 모든 글의 재료는 뭐라고? 문장이야. 우리 문법을 할 때 했잖아. 그치? 모든 말 이퀄 문장이야. 그치? 이 문장을 더 쪼개면 이제 문법의 영역으로 가잖아. 그치? 문장의 결을 볼 수 있는 게, 글을 잘 읽는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센텐스 3, 세 번째 문장이 나와. 자세한 서술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할 때 밑줄 칠 수 있어야 돼. 중요한 내용을. 왜 중요한 내용을 여기 써볼게요. 상술에 밑줄 치는 건 주요 내용이야. 이 주요의 내용에 밑줄 치는 이유는 뭐야? 내용 확인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 확인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야. 실제적으로는 이 내용 확인하는 문제의 선지 1이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하나 있겠죠. 그치? 이 내용 확인하는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말하는 거지. 그치? 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답이 되면 정말 대수제 하나 첫 번째니까. 그러다 쉽게 하나, 두 개 선지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제기가 나오면 이렇게 물결표한다. 이게 중심이죠. 시에서는 이게 뭐야? 정수 태그였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물결. 문제 제기. 자, 여기에 맞춰서 내가 글을 하나 서론을 써볼게. 내가 글을 쓰는데 힙합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도입화제. 사람들은 누구나 음악을 듣는다. 두 번째 중심화제.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힙합에 열광한다. 세 번째 상술. 힙합이란 뭐 이런 것이다. 문제제기.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힙합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가는 거야.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상술에서, 그치? 상술에서 나는 지금 방법에 정의의 방법을 썼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예시의 방법을 쓸 수 있지. 예를 들어 최근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완전 세상을 망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 힙합은 더 이상 안 멋져.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아니면 뭐 어느 학교의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다시 보면 도입화제는 중심화를 제시하기 위한 도입이다. 중심화제는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이다. 상수는 중심화제에 대한 갈명 설명이다. 여기 밑줄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 확인 선지, 확인 문제의 선지이다. 문제 제기는 중심화제에 대한 주제이다. 서론의 중심 문장 여기. 서론의 중심 문장인데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 해볼 거예요. 실제 이걸 다 해봅시다. 여러분들 빨간색 편을 꺼내서 같이 해보자고요. 자, 읽는다고 생각해봐. 이게 이런 거야. 봐봐. 첫 번째 문장 봐봐. 사회복지는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 봐봐. 이게 만약에 본론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 전제겠지. 여기서는. 그치? 근데 여기는 아니야. 서론이니까. 쓰지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이게 첫 번째 문장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거구나가 다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지문이 딱 시작되면 뭐야?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론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거구나. 그 다음 질문은 뭐야? 그 중에서 뭐? 이거겠지. 그래서 뭐가 들어갈게요? 이거지. 이렇게 핵심들이 보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야?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사회복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거구나. 이렇게. 자, 내가 대화를 얘기해볼게. 야, 선생님 지난주에 명동에 갔었거든? 근데 명동에 갔더니 길거리 음식이 명동 중에서 길거리 음식 얘기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본론은 뭐가 중심이 되겠니? 맛, 위생상태, 외국인들의 반응 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보자.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달하였다. 사회복지 방법론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 밑줄, 이렇게 내용 확인, 상술, 기술로 구성 동그라미. 이게 하위 개념인 거야. 그치? 다시 말하면 상술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사회복지 방법론의 구성인 거지. 그치? 그 다음이 중요해. 이는 크게 둘로 이렇게 봐.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죠? 사회복지 방법론을 구성에 따라 둘로 나눠보고 있구나. 이런 거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필기를 해보죠. 여기 필기해보세요. 잠시만 제가 필기하기 좋게 좀 구성을. 자, 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본 수업 때는 지분과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를 충분히 얘기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